자, 간지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간지는 아시다시피 갑자을축 그렇죠. 뭐 6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60개로.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갑진년 이렇게 네. 되니까요. 이 글자를 운명하게 이제 대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네. 태어난 해를, 태어난 달을, 네. 또 태어난 날, 네. 태어난 시간. 네. 이걸 간지를 집어넣어서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그 글자들을 네. 집어넣어서 말씀하시는. 연의 간지가 2개, 네. 월에 2개, 네. 시까지 가면 총 8개가 되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갑진년, 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을축은 아닌지, 그다음 병인월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자가 모두 몇 개가 됐습니까? 그러면 8개가 됩니다. 8자가 된 거죠. 그렇죠. 8개. 네. 8자. 그래서 네. 사주의 8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사주 8자, 네네. 중국에서는 명리학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네. 명의 이치를 따진다라고 해서 네네. 명리학이라고 쓰고, 네네. 자, 일본에서는 추명학, 추명학. 네. 추측하다 할 때 추자를 써서 명을 추측한다. 아, 네네네. 한국만 직설적이죠? 네, 그렇죠. 사주, 팔자. 네.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 네. 네. 아주 적절하게 이제 네.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간지를 가지고 이제 사주를 쓰기 시작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송나라에 와서 굉장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네네, 그렇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주변을 살피게 된 겁니다. 네네. 나는 벼슬을 할 것인가? 네. 자유업을 할 것인가? 네. 배우자 복은 어떤가? 그렇죠. 뭐, 자식 복은. 자식 복은 어떤가? 건강은 하겠는가? 네네. 그걸 개인 중심으로 하기 시작한 건 왕조 시대에 있어서 혁명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송나라 시대에 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그 연결점이 만들어진 거죠. 네. 다만 이제 요건 하나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너는 역마살이 있어. 그렇죠. 역마살. 네. 역마살 보통 우리가 이사도라라고 네. 평가를 너는 도화살이 있어. 이런 말 할 겁니다. 네. 도화 옛날에는 이걸 굉장히 흉으로 생각했지만 네. 요즘은 나쁘지 않습니다. 도화살. 근데 이 송나라 시대에 이 사주학이 만들어질 때에는 오행을 아까 말씀드린 목, 화, 토, 금, 수 5가지 오행을 가지고 조절을 해서 네네. 너는 뭐가 많아, 목이 많아, 토가 많아 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음식을 하시다 보면 네. 조미료를 쓰게 되죠. 그렇죠. 재료만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순수한 맛인데 MSG가 조금 들어가야. 네. 그 MSG에 해당하는 게 당사주부터 쭉 내려온 신살이라고 하는 거. 아, 네. 방금 말씀드린 신살. 도화살, 네. 역마살, 네. 삼재,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네네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들어가다 보면 얘기거리도 많고 그렇죠. 재밌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신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행이라는 거. 네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갑자을축 그렇게 하는 간지. 네. 60갑자. 네,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비빔밥이 돼가지고 네. 사주를 구성을 하게 됐죠. 아,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동양권에서는 사주학이라는 게 공통 요소가 됩니다. 네네. 얘기거리가 되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중국 풍수사를 만났을 때도 네. 이분들은 한 가지만 하질 않아요. 네네. 다 합니다. 백화점이에요. 아, 그렇죠. 네. 풍수는 중국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풍수는 뭐라고? 진리. 아, 진리. 저도 놀랐습니다. 아, 과학이 아니라 진리. 과학이 아니라 걔들은 진리입니다. 아, 네. 그래서 풍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갖춰야 될 게 사주 실력. 아, 사주 실력. 네. 풍수만 가지고 상담을 하기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너무 종합적이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사주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보고, 네. 풍수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봤는데, 자,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네. 3가지를 보면, 중국 쪽의 사주학은 아직까지 지금 발전기에 좀 있어요. 네. 네. 물론 숨은 고수도 계실 겁니다. 네.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살, 네. 오행, 네. 그 다음에 간지, 네. 뭐 이런 것들에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봐지고요. 그러면 중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만, 홍콩 이런 쪽은 좀 발전이 많이 됐는데 아무래도 본토는 좀 이렇게 조금 이 두
나라라면 이상하지만 이 두 지역보다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문 자체가 다르게 발달을 했습니다. 아 다르게 네. 중국은 비슷하게 발전을 했고 네. 대만과 홍콩 같은 경우는 자미두수라고 하는 네네 동양의 태음 음력을 이용한 점성학이 있어요. 네. 그게 압도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 자미두수가 네네. 압도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대만을 갈 일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는데 왜 여기는 자미두수가 발달을 했느냐? 네. 사주는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네네. 한 9대1 비율 정도 됩니다. 네네 자미두수가 9라면 사주는 1 정도 되죠. 네네 그 사람들 말은 실용성에 근거해서 하는 네. 말이 자미두수가 훨씬 배우기가 쉽답니다. 네 그건 좀 네. 사주는 8개의 글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추측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또 사주학은 약간 동양화라고 보면은 네. 자미두수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세밀하게 그린 서양화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만과 홍콩은 그 색채가 분명하고요. 네네 사주학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 분명하고 네. 중국 쪽으로 가게 되면 사주학은 아까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중간 정도의 중간 정도 수준. 네네 자미두수는 아직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는 단계. 네네 그렇게 돼 있고. 조금 결이 다르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주학은 압도적 클래스로 네네. 9를 차지합니다. 네. 1 정도 혹은 뭐 조금 이 정도의 성질이 자미두수가 뒤를 따르고 있죠. 아무래도 아직까지 자미두수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미두수를 하게 되면 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자미두수도 나름 이렇게 많은 별자리들이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근데 한국에서는 남자분들이 권해서 혹은 공부하시다가 관두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상대적으로 사주를 하시는 분들은 사주를 잡았다. 네. 기본 10년입니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고민하면서 또 10년이 갑니다.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10년 갑니다. 이제 발을 뺄 수가 없어서 또 네.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주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주역도 배우고, 뭐 점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 30년 하신 분에게 얘기를 해보면, 네. 30년 같이 산 마누라 헤어지지 못해서 산다. 이런 기분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주학이 굉장히 민족과 함께 네. 이렇게 쭉 흘러온 오랜 동지 같은 느낌. 네,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주학이 낮습니다. 아, 네네. 네, 자미두수도 물론 하는 분이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낮고요. 네네. 일본에서는 제일 많은 운명학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성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중에 그 북두칠성 말씀드렸죠. 네네. 그 북두칠성을 응용한 9개의 숫자를 가지고 네네. 자기가 태어난 해, 네. 태어난 달, 네. 태어난 날과 시 네네. 이렇게 해서 그걸 특성을 따져서 사주 대신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네네. 특히 일본은 관상학이 발달했습니다. 아, 일본이 관상. 네. 네네. 그래서 관상학의 아주 큰 대가들 중에 일본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각 나라별로 조금씩 특징은 있네요. 그죠? 취향이 다르죠. 네네. 네. 아무래도 중국 쪽은 풍수 이런 쪽이 좀 더 강하고 네. 우리나라는 사주팔자 네. 이게 좀 강하고 일본은 관상학.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의 그 미즈노 남보쿠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최소 관상학을 하기 위해서 네. 20년을 때밀이 아. 그 다음에 장례식장 네. 이런 데 근무하면서 네. 관상학을 익혔다 이렇게 해서 아. 최종적으로 그분이 써낸 책이 네. 굉장히 한국에도 아마 번역본이 좀 일부는 있을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네. 굉장히 각광받는 네. 존경받는 책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관상학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면 어렵긴 한데요. 네. 사주학도 그렇고 자미두수도 그렇고 공부하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우등생에게 물어보면 공부하는 팁을 알려주면 좀 쉽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미두수, 사주, 관상 팁을 얻으면 좀 날로 먹는 게 생기죠. 그렇죠. 아무래도 맨땅에 헤딩보다는 네. 요령만 좀 알면은 요령껏 할 수가 있는 학문이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어떤 학문이고 쉬운 학문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도움을 좀 받는다면 네. 네, 그 고생을
한 10분의 1, 10분의 2 정도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나라별 사조학은 그런 편차가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조학의 유래를 제가 가급적 네. 학문적인 것을 빼고 네. 알아듣기 좀 쉬운 말로 일반적인 언어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또 어떤 좋은 팁들이 있다면 네. 또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